안녕하세요. 오늘 프로그래머스 등굣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일부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지역을 통해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mn 크기의 격자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m4, n은 3인 경우입니다. 가장 왼쪽 위 집이 있는 곳의 좌표는 1,1로 나타내고 가장 오른쪽 아래, 즉 학교가 있는 곳의 좌표는 m,n으로 나타냅니다. 격자의 크기 mn과 물이 담긴 지역의 좌표를 담은 2차원 배열 퍼들스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오른쪽과 아래쪽으로만 움직여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개수를 이만큼으로 나눈 나머지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해 주세요. 제한사항으로는 격자의 크기 mn은 1 이상 100 이하인 자연수이고 mn이 모두 1인 경우는 입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에 잠긴 지역은 0개 이상 10개 이하입니다. 집과 학교가 물에 잠긴 경우는 입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류는 동적 계획법으로 분류가 됐지만 약간 그리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과 아래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디? 그리디랑은 또 얘기가 다르네요. 어쨌든 탐색 가능한 모든 경로를 다 탐색하면 돼요. 그래서 최단 경로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데 이게 마냥 모든 경로를 하나씩 다 따라가면서 세는 게 아니라 각 그리디 한 칸 한 칸마다 이 칸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알면 그 다음 칸에는 또 몇 개의 경로가 도달하는지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약간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하면은 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 이름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집이 여기 있고 학교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이랑 아래로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이거랑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칸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개고 이 칸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이 빨간 線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랑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랑 또 여기서 아래로 가는 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모 칸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개고 이 네모 칸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개고 이 네모 칸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또 한 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 네모칸 얘의 입장에서 이 칸에 도달하기 위한 경우의 수는 얘의 위와 얘의 왼쪽에서 경우의 수를 합한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경우의 수는 3이에요. 다른 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른쪽이랑 아래로만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이 특정 칸에서의 도달하기 위한 경로의 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랑 위에서랑 왼쪽 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물웅덩이가 있어요.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줬지만 물웅덩이가 있는 칸은 이동을 못하는 칸이에요. 그래서 물웅덩이가 있는 칸을 약간 예외 처리를 해주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저는 좀 마우스로도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파이썬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코드를 넣고 예시 코드는 예제로 나온 걸로 바로 넣을게요. 퍼즐스가 22 앤서는 솔루션의 nn 퍼즐스. 이게 또 파이참을 안 쓰던 버릇 하다 보니까 자동 정렬 단축키도 까먹었어요. 이게 항상 개발 환경이 뭐 어쩔 땐 VS 코드 쓰고 어쩔 때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파이참 쓰고 바뀌다 보니까 단축키 기억하는 것도 좀 일이네요. 어쨌든 이제 할 건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거냐고 하면은 이 순서대로 풀 거예요. 잘 보면은 오른쪽 한 칸 다시 오른쪽 한 칸 아래쪽 한 칸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그 야 너 지금 뭐 두 칸 이동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라고 하면은 두 칸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얘가 두 칸 이동한 거, 한 칸 이동한 애는 이런 대각선, 세 칸 이동한 애는 이런 대각선, 네 칸 이동한 애는 이런 대각선, 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섯 칸 이동한 애는 이런 대각선. 그래서 마지막에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총 m이 3, 4였죠. n-1 더하기 n-1 이 칸. 다섯 번 이동했을 때는 n-1, n-1 이 칸까지밖에 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갱신을 해주는 방식이 이 그래프의 각 칸마다 내가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이 각 칸마다 다시 각 칸마다 경로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갱신을 해줄 건데 이런 순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5번 라인 이렇게 잘 보면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간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어지죠. 그래서 전 이거를 다이아라고 부를게요. 다이아가 1부터 최대는 n 플러스 n에 마이너스 2까지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조금 이런 경우에 제 습관인데 저는 항상 문제 저희 대부분 푸는 뭐 언어들 파이썬이든 C든 자바든 리스트나 배열의 인덱스가 오프셋이 0부터 시작하잖아요. 문제가 가끔씩 이런 식으로 오프셋 1로 가정하고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로 주어져도 그냥 애초에 변수를 1씩 빼줘가지고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좀 내 머리 안에서 덜 헷갈리더라고요. 애초에 m과 n을 1씩 빼주겠습니다.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해도 되죠.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그러면은 2행 3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과 열을 정해줄 건데 행은 다이아 플러스 1까지 그럼 C는 당연히 정해지죠. 다이아 마이너스 R까지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다이아가 1이고 R은 0, C는 1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칸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 칸은 이제 이 이전 칸의 경로의 수를 더한 거가 될 것이다. 이걸 하기 전에 미리 배열을 만들어 놓읍시다. 이 배열 DP는 각 그리드마다 이 칸 격자마다 도달하는 경로의 수를 저장을 할 거예요. 일단은 M과 N이
4, 1, 2, 3, 4. m이 행의 개수고 n이 행의 개수고 m이 열의 개수네요.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어쨌든 range m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맞죠? 이래야 이제 이거랑 똑같은 모양의 DP가 만들어지겠죠. DP 0, 0은 1일 거예요. 여기 00에 들어가는 거 1로 해줘야 여기서부터 1로 저희 알고리즘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DP R의 C는 DP R-1 C 더하기 DP R의 C-1 이런 식으로 나의 윗칸, 나의 혹은 왼쪽 칸을 더한 걸 할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 이제 위에 완전 딱 붙어 있는 칸이나 왼쪽에 딱 붙어 있는 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초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조건을 달아가지고 C는 DP 아래 C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되나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퍼즐스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물가라고 하면은 개울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에 잠겼다고 하면은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의 수는 무조건 0이에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if dp 다시 if 발C가 퍼즐스에 들어있으면 mn이 지금 퍼즐스 이게 순서가 CR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잘못된 게 전에도 한번 이거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제를 줘버리면 뭐가 R이고 뭐가 C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인지가. 문제 낸 사람의 출제자에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순서가 MN 주어졌으니까 예쁘게 들어간다고 하면 MN 해서 얘가 열이고 얘가 행이겠죠. 앞에가 열, 뒤에가 행 이렇게 들어갔겠죠. 어쨌든 개울에 들어있는 칸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시한다. 컨티뉴로 할게요. 그리고 혹은 이 식대로라고 하면은 이 RC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떨 때 넘어갈 수 있을까? 3, 5, 0, 5 이럴 때. 그쵸. 그래서 R이 어, M 맨날 헷갈리네. M보다 크거나 같거나 C가 M보다 크거나 같은 이것 또한 무시하는. 그러니까 같거나 C가 0보다 작으면 무시하는. 그거를 조건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이 대각선이 쭉쭉 나가면서 이 격자를 바깥에 빠져나가지 않을 테니까. 이거는 이제 물, 물에 잠긴 지역을 체크해 주는 거고, 격자를 빠져나가는 경우를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리턴을 해주는 거는 리턴은 DP의 가장 마지막 거를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줘도 되나? 이렇게만 해주면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맨날 맞는 적이 없죠, 한 번에. 인덱스가 빠져나갔다. C가 0보다 큰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지? R이
R이 N에 매칭되는데 여기 인덱스가 왜 빠져나갔지? 왜 C가 N보다 큰 경우도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럼 3? 왜 3이지? DP를 출력을 해볼까요? DP 모양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아, 이걸 만들어주고 나서 저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1, 1, 1. 이 마지막 거까지 안 가는데 왜 그렇지?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큰 걸로 해도 될 것 같네요. 왜 여기는 또 띄워졌지? 왜 띄워졌을까요? 퍼들스를 일단 빼보죠. 이 조건을 퍼들스를 일단 빼놓고 계산을 하면 지 맘대로 하네. R이 N 다이아는 1, 2, 3, 4, 5까지 돼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퍼즐스를 다시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기가 아닌데 중간에 밥이 왔는데 퍼즐스 이거 문제 뭔지 알아냈어요. 물에 잠긴 지역을 체크하는 이 퍼즐스도 1을 빼줘야 돼요. 혹은 뭐 C, R에서 하나씩 더해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식으로 결과 나올 거 그쵸? 이 1,1 여기가 0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얘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그렇게 안 어려운데 쓸데없이 자꾸 이게 뭐야? 효율성 테스트를 다 뭐야? 왜 이래? 실패? 시간 초과가 아니라? 실패는 뭐지? 순서가 이건가요? 순서가 R 플러스 1, C 플러스 1인가요? 뭐야, 왜 이래? 아닌데 C 플러스 1, R 플러스 1이 맞는데? 뭐에서 틀렸을까? 효율성에서? 음, C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체크를 해줘야 됐을까요? 근데 왜 효율성에서 실패가 뜨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아닌데. 이건 잠깐 밥을 먹고 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밥 먹기 전에. 최단 경로의 수를 이걸로 나눠달라고 했어요. 나눠달라고 하는 모듈러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문제를 안 읽었죠.
모듈러로 나누는 거를 매번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해서 그래. 실패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겠죠. 그쵸. 문제 풀었죠. 문제 자체가 좀 어렵진 않았는데 이런 좀 약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리 그리드 뭐라 하죠? 격자 문제, 그래프 문제를 푸는데 일반적인 통념이랑 좀 다르게 뭐 R과 C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던가, 아니면 인덱스를 00에서부터 시작 안 하고 오프셋을 1씩 줘가지고 11부터 시작하게 한다든가 하는 점 때문에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이런 거는 약간 종종 있는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게 이런 걸로 난이도를 올렸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난이도 어려운 문제를 내야지 그래 놓고서 나 이렇게 문제를 좀 까다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프셋 1도 주고 뭐, m과 n의 그것도 바꿀 거야, 순서도 바꿀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솔직히 문제 만든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적으로 예시에 이거 퍼즐스가 2,2로 주어진 게 좀 컸어요. 이거는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데다 놔두거나 했어야죠. 그림을 그릴 때. 어쨌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동적계획법으로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레벨 3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레벨 2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